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오인환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공부했고, 미국 와서도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또 메릴랜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에 리타이어를 했는데, 리타이어 하면서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학위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과 리더십, 특히 오거니제이션 리더십에 대한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주공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Make a living은 이제 우주공학으로 했습니다. 나사 정식 직원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이제 그 컨트랙트들이 많습니다. 그 컨트랙트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회사에서 30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에서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뭐가 하나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자료를 많이 모았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중점 두는 거는 이제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를 하더라도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주위 사람들도 설득을 하겠지만 세계 학회 같은 데 나가서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DNA를 트래킹한다든가 천문학적인 자료를 갖다 인용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고고학, 인류학 데이터를 재해석하는 거죠. 먼저 분들이 해석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기니까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이제 지구 빙하기 역사와 인간이 이제 만나는, 인류 역사가 만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한국의 상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역사, 최근 마지막 빙하기 이후, 또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이동 경로, 역사학의 전통적인 방법. 역사학의 정의는 그 기록된 거를 근거로 해서 과거사를 연구하는 게 이제 역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제 기록에 근거한다. 그게 역사학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인류학은 이제 형질인류학, 고고학,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있고, 고고학은 이제 석기 아니면은 이제 옥기, 청동, 이제 지질학 뭐 이런 걸 이제 인용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인의 기원과 상고사의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서 인류학 및 고고학 유물에 숨어 있는 증거를 재해석하고 한국인의 생물학적 지놈, DNA를 추적하고 천문학적 기록과 분석에 근거한 방법이다. 근데 그 천문학 기록이 도무지 뭐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그 익사이팅한 그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국의 기원과 그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그 어떻게 하면 추적하느냐 하는 굉장히 재밌는 토픽입니다. 이제 원주민들, 미국의 원주민들, 남미, 멕시코 이런 데 원주민들 보면은 그 어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국 어원하고 그렇게 같답니다. 서양의 그 언어학자들은 그 해석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한국 언어학자들을 들어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뭐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지금.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태양계 안에 이제 있고, 태양계는 또 오른쪽에 보시지만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의 역사는 142억 년에서 136억 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태양계는 한 50억 년 됐고요. 그 왼쪽에서 보시면 태양이 있고 세 번째 그 파란 그 행성이 하나 있죠. 요게 지구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태양계, 이제 은하계가 있으면 태양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태양계는 한 50억 년 됐고요. 지구는 이제 여기 있지만 45억 년 됐어요. 태양이 생기고 나서 한 5억 년 지나가지고 지구가 생겨서 이렇고, 이제 현재의 모습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제 지구의 껍데기 크러스트가 있고, 그 안에 용암들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정말 핵용암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경이 6,378km 이렇게 돼요. 6378에서. 그 안에 이제 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각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 굉장히 지구가 이 크리스탈 볼 같아요. 이 딱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느끼기엔 딱딱하지만, 이거 굉장히 크리스탈 볼 같아요. 굉장히 찌그러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크랙이 생기면 화산도 나오고, 지진도 생기고 뭐 이러거든요. 이 지구는 이렇게 패널로 돼가지고 여러 조각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조각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 경계선. 여기가 이제 크랙이 생기고 뭐 이러면 지진 나고 뭐 이런데, 일본이 거기에 딱 걸려 들어 있어요. 한국은 거기서 좀 돼 있고, 인도네시아 이쪽에 지진 많이 나죠. 그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현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가 있고 남미,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남극이고,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 여기 인도고, 이쪽에 한국이 있고 이래요. 인도가 이게 아주 흥미있는 데입니다. 인도가. 쭉 이제 2억 년 전 가보면은 인도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2억 5천, 5억 년 전에 가면은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 이제 붙어 있고, 왜냐하면 인도 남부에 가면요, 인도 사람들이 전부 흑인이에요. 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있던 그 땅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플로팅 하면서 움직이면서 아시아 대륙을 밀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떠내려온 그 대륙이, 이런 반도의 땅덩어리가 여기 가서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밀고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있는 데 가면 이렇게 주름이 잡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요. 그게 지구의 역사를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펜지어 아이디어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한데 모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원시 동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가 그러면 어떻게 발현해가지고 세계 각지로 이렇게 퍼져나갔느냐, 이제 그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게 기존 학설이었는데, 새로 나온 학설이 이제 여기 미토콘드리아 DNA, 세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DNA가 있는데, 그걸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갖다가 트랙을 했더니 인류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쭉 가면서 이 뼈하고 이 해골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연대 측정하고 막 이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세포 같은 거 이제 DNA 이렇게 트래킹해가지고 했더니 쭉 퍼즐을 맞췄더니, 연도가 이제 한국 이쪽으로 온 거는 한 1만 년 전이고, 2만 년 전쯤에 알래스카로 건너가고, 연도가 쭉 있어요. 그 뼈 같은 거를 이제 발견하면은 그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퍼즐을 맞췄더니 이런 경로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끈질긴 노력을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서울대학교하고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이제 9개 나라의 918명 제논을 분석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북방 계열이 이렇게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남방 계열을 일로 해안가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100명을 이제 많았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한 70%, 80%는 북방 계열이고,
한 20% 30%는 남방 계열이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습이 달라요. 그 남방 계열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늘 듣지만은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크로마뇽 뭐 이런 그 인류들이 많이 발견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운 것이 인류 역사에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도 간지스강하고 중국의 황하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새로운 게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 그 한인의 조상들이 이 여기 뭡니까 파미르 고원에서 왔다 뭐 아니면은 알타이 산맥에서 왔다 아니면은 이제 바이칼 호수에서 왔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류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 대륙으로 해서 한반도로 오는 과정 중에 이 세 군데가 우리 이 조상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고요. 서울의대 명예교수 이용규 박사가 계신데 이분은 이제 당뇨병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의해서 당뇨병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걸 연구하다가 그 DNA 트래킹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해서 이 양반이 그 한국인의 그 기원 또 한국인의 그 DNA가 어떻게 해서 한반도까지 들어왔나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자기 그 의학보다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책도 내고 지난번에 워싱턴에 오셔가지고 그 여기 그 미국인들 그 학회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의 주장이 이제 뭐냐면 DNA 그 트래킹 결과가 북방계 70% 남방계가 30% 그다음에 중국은 그에 비해서 남방계가 70%고 북방계가 30%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뭐 속국이었다 이따 소리 하잖아요. 그 트럼프 만나가지고 시진핑이가 그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업셋했었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도 야 그런 소리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국인들의 그 분위기가 이 친중국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이렇게 흘렸죠. 시진핑하고 미팅을 했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굉장히 업셋해가지고 중국으로 기울던 한국의 민심이 되돌아왔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트럼프가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그냥 슬쩍 흘린 거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친구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국인의 얼굴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반기문 씨 같은 북방계열이라 그러고 어느 배우는 이제 남방계열이라는데 이걸 보면 이제 아까 같은 건데 남방계열, 북방계열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아니면 이제 감성적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특징 중에 쭉 있는데 남방계열은 머리 가르마를 탈 때 오른쪽으로 하는 경향이 많답니다. 근데 저는 왼쪽이에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거 봤더니 왼쪽이야. 그럼 나는 북방계인가 보다 했는데 그 미국에서 그 Ancestry라 해서 조상 찾아내는 그 DNA 트래킹 하는 거 아시죠? 그걸 제가 했어요. 돈을 주고 했더니 북방계열이래. 그리고 오리진이 어디였을 것이다. 그래서 O 패밀리는 북방계열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있는 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78%가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이성적인 측면이 95%예요. 그 여기 22%고 그렇게 대조가 돼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이죠. 감성적이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 잘못 탁 건드리면 그냥 큰일 난다고.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강의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요. 한국인 부부가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미국인 부부가 결혼했다 이혼하고, 일본 부부가 이혼하면, 미국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뭐 미팅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 남편, 전 부인한테 가서 잘 있느냐, 어떻게 지내냐 서로 좀 묻고 이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거까지도 하고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뭐 쓸쓸할 텐데 보이프렌드 소개해주래, 걸프렌드 소개해주래, 그렇게 제의를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번 했다 이혼하면은 이게 철천지 원수죠. 돌아선다면 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우리 성격이 그런 측면에 아주 그냥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의 소셜 비헤이비어, 단체 행동 아니면은 그룹 행동 아니면 정치, 이런 형태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거를 아시면은 저 한국에서 저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결과가 뻔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자신을 흉보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알고 고치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뭐 해가지고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고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고가 있어가지고 언제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아 뭐 이러고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치지도 않아. 그럼 그 단점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걸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자,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북방계열, 남방계열을 대변하는 이제 배우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아무개 뭐 쭉 있어요. 남방계열, 그다음에 북방계열, 이영애 씨도 있고 그런데, 김태희는 한 중간쯤 된답니다. 양쪽으로 다 이렇게 겸비한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 특히 극동지방의 이제 유전 분포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만주족에 더 가깝다는 거죠. 예. 일본하고도 물론 가깝습니다. 다 같은 계열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쪽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황하 문명 있잖아요. 이제 그 동북 쪽에 이 홍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여화 지방에, 거기에 그 황하 문명보다 한 1000년, 1500년 더 앞선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친구들이 그거를 딱 보고선 황하 문명 얘기하다가 더 빠른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자기네 거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거기는 우리 조상의 삶의 근거지였어요. 우리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북반구, 노던 헤미스피어는 이제 태양이 직접 쬐니까 굉장히 더워지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경사각이 돼가지고 대기권을 경사로 들어가니까 열을 많이 뺏겨요. 그래가지고 추워지죠. 이게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이 지구축이 이렇게 프리세션이라 그래가지고 팽이가 돌다가 힘이 약해지면 막 이렇게 떨잖아요. 이제 지구축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23.5도인데 그 효과도 집어넣고, 또 이 경사각이 21점 반에서 24점 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주기가 41,000년, 이거는 주기가 23,000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주기가 이제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건데, 뭐냐 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 10만 년을 주기로 타원형이 됐다가 원형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원형이 됐다 타원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5만 년, 들어오는데 5만 년, 한 10만 년 주기로. 이것이 이제 또 우리 기후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에 빙하기가 생겼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 네 가지 팩터가 중복이 돼가지고 우리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너무 그 스케일이 크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천문학, 지질학 여러 가지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얼음이 꽝꽝 얼게 되면은 이제 얼음이 꽝꽝 얼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피크가 그리고 녹아가지고 이제 바다로 이제 쭉. 그래서 이제 바다의 수면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다의 수면이 지금보다 한 130m 더 아래로 내려갔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북극의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물을 다 흡수해 가니까 바다 깊이가 얕아지는 거죠. 이제 녹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처럼. 그럼 바닷물이 쫙 올라가요. 이제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그 커브를 아까 그 네 가지 요소가 복합돼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주기가 이렇게 보면 한 10만 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큰 주기 10만 년. 여기 보면 이제 maximum ice age였는데 여기 굉장히 덮였죠. 여기는 이제 많이 녹은 거고, 아주 심했을 경우에 미국 우리가 사는 미국에 여기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얼음이 얼었었어요. 굉장히 심한 아이스 에이지였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생기는 현상이 또 뭐냐면요, 이 엄청난 얼음이 이렇게 내리밀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그 땅의 껍질이 조금 움직입니다. 응?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그 얼었던 얼음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알래스카나 캐나다 크루즈 가시면은 왜 이 배가 이 앞에까지 가죠?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 지구 역사상에 주기적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지각 변동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던 문명도 다 쓸어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 태평양 바다 밑에 아니면 대서양 바다 밑에 보면은 옛날 도시의 흔적들이 물에 잠겨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이거 뭐 완전히, man-made 그 인간의 문명의 흔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몰라요. 이게 언제,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또 이게 겨우 그러면 옛날 어느 시대 무슨 왕조가 세운 거냐. 전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역사 45억 년에 그 빙하기가 여러 차례 생기면서 땅이 물이 됐다, 물이 땅이 됐다, 막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그 하늘을 숭배하고 이러면서 그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은 경외하기 위해서 이제 뭘 이제 만드는데, 이런 피라미드 탑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북쪽을 향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탑을 세웠을 때 항상 북쪽을 했어요. 굉장히 그 인간의 그 소망이랄까, 인간의 그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은 같았나 봐. 북쪽을 향했는데, 그걸 세울 때마다 항상 북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북쪽으로 한 데가 있는가 하면 깨삐딱하게 된 데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각 지역에서 보는 북극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탑들, 피라미드 같은 데 많이 세웠는데, 각 지역에서 이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항상 여기를 향한 데가 있고, 여기를 향한 데가, 이게 현재 위치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보이지만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북극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밑에 있는 땅 껍질을 밀어가지고 그 위치를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런 거 관측을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 이런 건 이제 천문학, 지질학 이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빙하기가 한
15,000년 전에 끝나면서 아까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친구들이나 제 아이들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 해변가에 땅 사지 마라. 물에 잠긴다 이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사라고 말이죠. 특히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인천 쪽에 뭐 주택진이 뭐 많잖아요. 거기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런던, 북경, 뉴욕 뭐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올라가면 이제 플로리다 같은 데는 한 3분의 2가 잠길 거라는 거 아니에요. Anyway, 그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15,000년 전에 끝났는데 여기입니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서해 남쪽 이 일본 이쪽이 다 육지였답니다. 물이 없었어요. 얼음을 꽝꽝 얼어가지고 물을 다 끌어갔으니까 이제 없었는데 이게 이제 15,000년 전 끝나면서 한 1,000년, 2,000년 기간을 두고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쪽을 이제 자꾸 물이 채운 거예요. 그래서 서해 바다가 생기고 남해 바다가 생기고 제주도 생기고 그다음에 일본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대변해주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육지였는데 이 빨간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이제 육지였으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제 깊이 지금 물속이지만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던 주택이라든가 뭐 마을이라든가 흔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13,000년까지도 육지였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현재의 이제 경계선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때는 게 결국은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뭐 낙동강, 황하강, 양자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이 차면서 여기 그 바다에 서해 바다의 깊이를 쭉 했는데 뭐 30m, 40m, 한 120m까지도 깊어진답니다. 물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해수면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물이 차니까 여기 이제 격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 쭉 보면은 여기 이제 백제가 있었고 여기도 백제, 대륙 백제,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중국 백제 이러는데 이제 이산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물이 차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신라방이니 뭐 백제방이니 뭐 이러잖아요. 이 빙하기를 생각하고 물이 없었는데 물이 차가지고 격리시켰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이것도 이제 같은, 여기서 대륙 백제, 반도 백제, 열도 백제, 뭐 이런 식으로. 한 15,000년 전에, 벽시 있죠? 벽시가 이제 발견됐다면 한반도에서 벽시가 그대로 이제 발견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벼는 한반도가 아마 원산지일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그 천문학과 후배 중에 두 분이 있는데, 박석재 박사하고 박창범 박사가 있는데, 특히 박창범 박사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박사하고 서울대 교수다. 현재는 고등교육과학원 교수로 있는데, 저희가 내년 여름에 한번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게 뭐냐면 하늘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 천문 기록을 보면은 특히 삼국사기, 삼교규사에 보면은 삼국시대에 천문 기록이 한 240개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안에는 일식이 67개, 행성 움직임 40개, 해성 65개, 유성과 운석 떨어지는 게 42개, 오로라가 출현을 했었대요. 북극에서 생긴 오로라가 12번. 고려사에는 한 5천 개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는 1만 5천 개. 우리 조상들이 그 천문 기록을 많이 가치를 두고 그 왕실에서 많이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저희는 그 한국 거에 이제 기준을 두겠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 중국 거 베낀 거 아니냐, 뭐 일본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양반이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중국에서 왔을 것 같은 거, 중복되는 거 다 뺐어요. 일본이 얘기하는 거 다 뺐어요. 그랬더니 한국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 중국이나 일본 측을 따질 수는 없겠죠, 그죠? 자기네들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예. 그래서 그 기록에 그걸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 삼국사기 일식 관측치는 한반도가 아니고 중국 대륙이었다. 북경하고 북쪽 아니면 이제 상해 그쪽 지역인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게 과학적인 거고 또 외세가 왜곡했던 한민족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천문학이 이제 공헌한 이제 우리 역사에 공헌한 겁니다. 이 양반이 아까 그 쓴 책, 그 책의 그 부록이를 보면은 일식 현상은 어떻게 생기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도는데 달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이제 세 개의 물체가 이렇게 나란히 정렬이 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정렬이 되면은 지구에다 그림자를 이제 들이우죠. 새까맣게 이제 중앙은 새까맣고 주위는 이제 링이 생기고 또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제 부분 일식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세 물체가 나란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유니크해서 그때 아니면 안 돼. 뭐 천체의 그 철칙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식이 생긴다 그러면 일정 지역을 따라서 생기지 그 밖에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확실한 그 과학적 근거가 되죠.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상해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삼국사기에 있는 그 일식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서 관측을 했다는 얘기고, 또 그런 일식 관측 같은 거는 옛날 같으면은 왕조 밑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관측을 하지 개인이 못합니다. 개인이 했다가 잡혀 들어가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하늘을 갖다가 함부로 한다 그래가지고 개인은 못해요. 왕실이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백제고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 신라 건데 이게 신라에서 이제 신라가 이제 경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대 신라, 이거 뭐 하대 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다가 한반도로 옮긴 거 아니냐. 네, 그런 추측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보면은 그 고인돌을 많이 세웠어요. 그 고인돌도 이 북방 계열이 세운 고인돌이 있고 남방 계열이 세운 고인돌이 있고 그렇대요. 다르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공통된 게 뭐냐면 고인돌의 이 위에다가 별자리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북두칠성 비슷한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에. 그게 굉장히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는 그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인돌의 분포도를 보면은 이제 한반도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중국은 아니에요. 한반도 북방계열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제 프랑스, 스페인, 서부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쪽,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무덤 천정에다가 이렇게 별자리도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고인돌에도 새겨놓고, 요건 이제 천체역학적 계산이 가능한 단군조선시대 천문현상 기록 일람표인데, 요걸 뽑아가지고 그 박창분 박사가 이제 그 천체역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요새 이제 그 좀 컨트로버셜한 역사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단곡이라는 겁니다. 1911년에 게야무게시라는 분이 그걸 이제 편찬을 해가지고 후대에 넘기는데, 그게 일제시대에 알리면은 다 이렇게 뺏길 거니까 숨겨놨다가 앞으로 뭐 60년 후에 이제 릴리스 해라. 뭐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나 봐요.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1700 BC 1733년, 지금부터 한 3700년 3700년 전이에요. 그때 그 행성 5개가 달하고 같이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걸 오성치루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천체역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어나리시스를 했더니 1734년 BC 7월 13일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럼 1년 차인데, 이 정도 가지고 1년 차이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이 굉장히 생명성이 있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같은 천체역학 프로그램으로 황보순 대구 오남고 교사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 삼국사기 고려본기 차대왕 4년에 149 동방에 모여서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천체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금성, 목성, 토성, 화성이 이 30도 이내에 정렬이 되어 있다. 이때 그 천문 기록을 이 프로그램을 써서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국을 진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그 진화는 그 중국의 중원에 조그만 데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을 이제 북이 서이, 남이 동이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 아니면 다 이제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동이가 이렇게 이제 커다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 역사학자들 중에는 자기네 역사의 95%는 자기네 게 아니라고 아주 단언을 해요. 전부 그 주변 변방의 역사를 갖다가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 거는 해봐야 한 5%밖에 안 된대요. 그 역사책, 그 삼국유사, 정원기, 동국통감, 단군세기 뭐 이런 그 현존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홍산 문화에 대한 그 기록들이 꽤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재미난 게 한 8,000년 전에 제작된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한반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그 부족들이나 한국의 조상하고 같은 그런 종족들이 이런 데 퍼져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현상은 이쪽에 가면은 여기는 그 바이킹들이 있는데 백인들이 주로 사는 데 아닙니까? 그 눈이 많이 쌓이고 이런데. 근데 여기 그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머리도 새까맣고 이 동양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동양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산속에. 눈 속에서 이제 보호색을 맞추기 위해서 백인이 되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이제 그런 흔적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이 이쪽으로 이제 가 있었던 거 아니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백인들이 어떻게 해서 백인이 됐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학서를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있어요. 뭐냐면은 그 백인들이 이제
같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들이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우리 몸은 바이타민 D를 많이 필요로 한답니다. 바이타민 D가 없으면은 이제 그 비실비실하다 이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본능적으로 바이타민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스킨을 변형을 시켜요. 스킨이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황색인데 그 스킨의 밑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레이어, 피그먼트 레이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그 스킨 캔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차단한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흑인 같으면 그게 더 많을 거고 동양 사람은 중간이고 백인들은 그 피그먼트가 굉장히 얇아졌대요.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이타민을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살갗의 스킨 바로 밑에 있는 피그먼트가 얇아지면서 색깔이 하얘졌다는 거죠. 그래서 how they become white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쪽에 가면은 그 굉장히 춥고 그런데 왜 추우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권을 경사각으로 지나가니까 열을 많이 뺏기죠. 따라서 그 바이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그 살갗을 희게 만들어서 많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어요. 제후의 문명 홍산 문화가 여기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고 만리장성은 길석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깥은 중국 그 문명권의 밖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뻔히 아는 건데 중국 친구들은 이거는 자기네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요새 와가지고 만리장성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밑으로 이제 한반도 중간까지 내려와서 이 성이 그러니까 만리장성 더 되죠. 이만리는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해요 중국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네가 힘이 세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 역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제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와신 상담에서 힘을 키워야 된다. 결론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조선 용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홍산문화 지역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물들을 보면요, 옥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옥기 시대라 그러고 또 그 당시에 무덤을 이제 파보면은 계속 옥기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자기가 쓰던 옥기들을 다 같이 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왕비인데 왕비 눈에다가 옥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여기 많고 또 흥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유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들어있어요. 언어가 문자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연구 대상이고 여기 보면은 청동기 시대의 그 청동 검들이 이제 빨간 겁니다.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고 여기하고 산동반도에도 있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물이 아니고 육지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그리고 고인돌, 이 까만 게 이제 고인돌인데 고인돌의 분포들을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는 없어요. 이 우리 조상들의 그 흔적입니다. 근데 이 조상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파미를 본 알타이 산맥, 그 다음에 저 바이칼 호수, 거기서부터 이렇게 남진해가지고 한반도 내려왔다. 그리고 3, 4기경에는 여기가 이제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이렇게 있고 신라가 이렇게 해서 이제 3, 4기경에는 일본 열도는 백제의 식민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모택동 밑에서 그 브레인으로 일하던 주은래가 총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1960년도 초기였나 봐요. 그 북한의 역사학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양반이 20여 페이지짜리 되는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역사학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솔직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네 조상, 우리 조상 이제 중국입니다.
자기 조상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고생을 시켰는데 내가 대신 사과한다.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민족 이쪽에 중국 역사학자들이 왜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사과하고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거를 남겨놓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가 팍 걸리는 거지. 자기네 옛날 총리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중국이 이 동북 삼성, 이제 만주 이쪽에 말이죠. 동북 삼성을, 동북 공정을 자기네 역사로 이제 탈바꿈시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북방 공정, 몽고 쪽으로 올라가는 서북 공정, 지금 위구르 있잖아요. 중앙아시아로 가는 서남 공정, 이쪽에 인도, 파키스탄 이쪽으로 나는 거. 남방 공정, 아주 거의 그다음에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죠? 남사군돈이 뭐 이쪽에 비행장 깔고 이러잖아요. 무인도요. 중국의 중국몽이라 그래요. 중국의 꿈. 이거예요. 미국이 그냥 신경 팍 쓰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도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자세는 뭐냐. 이제 결국은 중국이 2002년부터 이렇게 동북공정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몽 해가지고 뭐 하는 판인데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고 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조선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근거하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죠. 힘도 키우지 않으면서 한탄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거고. 제가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네 국경선 내에 있는 것은 다 중국의 역사다. 이런 전제하에 모든 이제 역사 공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왜 돈 세탁한다 그러면 머니 론더링 그러죠. 이 사람들은 역사 이제 세탁을 하는데 히스토리 론더링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한 DNA 천문学고고학 자료는 동북공정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다. 요거는 이제 청나라가 있죠. 청나라 때 청나라 왕실에서 흠정만류원류고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왕명으로 해가지고 역사학자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런 게 2권 있습니다. 1권, 2권. 이 안에 보면은 숙신 부여족, 그 다음에 사만, 백제족, 신라족, 말갈, 발해족, 건주족 이게 쭉 들어 있어요. 이때 만주 이 사람들은 청나라 이 왕실에서는 이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의 우리 민족 그걸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 친구들은 이거를 정사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자기네 역사 공정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 한국 역사학에서도 이걸 또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건 오랑캐거고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찍이 단체 신치호 선생도 조선 상고사에서 흠정만류원고의 사료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굉장히 앞선 분이었습니다. 5세기에 로마를 호령한 훈족이 있는데 훈족이 이제 유럽을 이제 평정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이 고구려 벽화에서 보는 말 타면서 뒤로 이제 활 쏘는 거 이게 이제 이탈리아 사원에 벽화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족이 가가지고 그걸 냉기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서유 훈족의 후예들은 몽골 반점이 있고 김하군의 벽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신라의 경주 신라의 무덤에 가면은 이런 유물이 나오는데 동복이라 그래가지고 이 새로 된 솥이에요. 그래서 김해 민족들이 다니다가 정복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동물들 잡아가지고 그저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발견됐어요. 훈족이 거기 가서 또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많이 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단곡인데 1911년에 계연수라는 분이 편찬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책은 그 한국에 있는 역사책에는 없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중앙아시아,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고대 역사하고 일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서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라 그래요. 꼭 위서라면 볼 수는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진서는 왜 진서라 그러고 위서는 왜 위서라고 하는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